희망찬 새해를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의 다양한 추억과 기억들이 쌓여서 특별한 한 해의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웃음과 눈물, 희망과 감동을 나눈 지 어느새 2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테마다큐 현장 속으로 제작진은 약 100여 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모습에 위로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함께 눈물도 흘렸고, 또 소소한 희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힘을 얻기도 했는데요. 지역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낸 테마다큐 현장 속으로 그 주인공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순간들을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충남 서해안. 그중 보령 오천항과 안면도를 잇는 백길 사이 추도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섬이 바로 추도인데요. 섬 모퉁이가 뾰족뾰족 솟아있는 모습이 꼭 송곳을 닮았다 해서 빼섬이라고도 불립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안면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죠. 병원은커녕 구멍가게 하나 없는 작은 섬 추도. 하지만 이곳에는 섬을 떠나지 않고 70년 넘게 살아온 전종래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5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강옥희 할머니가 있습니다. 육지보다 변덕스러운 섬의 날씨. 펄펄 날리는 눈발에 온 천지가 얼어붙는데 할머니는 또다시 밭에 나왔습니다. 눈보라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추위는 더욱 심해지는데 노부부는 오늘도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혼자라면 결코 들지 못했을 짐. 하지만 삶이 버거울 때마다 부부는 서로 의지했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유 허리. 허리 쭉 펴. 오그리기 시작하면 자꾸 오그러진다고. 쭉 펴야지. 야, 자기가 올라가. 앞에. 무거운 짐은 나눠 들고 휘청거릴 땐 붙잡아주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럴만해?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건가 봅니다. 박순범 단장님께서 영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도 몰라. 고양이가 뭐라 해서 금방 또 까먹지. 고양이가 캣이 왼수야 왼수.
학교에서는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모두 발벗고 나섰습니다. 입구에는 학생들이 졸업을 주제로 완성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할머니들이 솔직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엔 그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과 뒤늦게 보내는 학창 시절의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초등과정 3년을 마친 늦깎이 학생들의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졸업장 바로 쓰고 의사랑을 하나로 시민학교 초등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한 신혼부부에게 1분 차이로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예정일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자라는 듯 했던 쌍둥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다른 운명을 걷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언니에 비해 모든 게 늦던 작은 딸 지영이 병원을 돌고 돈 끝에 알게 된 병명은 뇌성마비였습니다. 팔과 다리의 근육이 굳은 탓에 혼자선 밥을 먹을 수도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었죠. 하지만 지영 씨 곁엔 다행히 손발이 되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좋아했던 공부를 계속해 대학도 졸업할 수 있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른 요즘 지영 씨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화가가 되는 것입니다. 손 대신 입으로 그리기 시작한 꿈. 부록의 나이에 이른 지영 씨는 이제 그 어떤 절망에도 흔들리지 않으려 합니다. 복지관을 찾은 지영 씨는 또다시 그림에 몰두합니다. 붓을 입에 물고 화폭을 마주할 때면 느끼는 즐거움. 그 행복을 오늘도 느끼기 위해서죠. 게다가 오늘은 그동안 그려왔던 또 하나의 그림을 마무리하는 날. 붓질을 하다 보니 긴장한 몸엔 또 힘이 들어가지만 청중보단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여기다가 살짝 조금만 넣어줘. 여기까지 내놨게 오, 거의 다 됐는데 오이 진짜 잘했다. 해줬어요. 아이 진짜 잘했어요. 혼자 고생했어. 입으로 그느라 턱 많이 아팠지. 좋아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저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째.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지만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칭찬을 받는다는 게 더 기쁩니다. 네, 여기다가
방제에 나선 항공기가 드넓은 천수만 상공을 가로지릅니다. 초소 한 곳의 인건비와 약제비 등으로 한 달 운영비만 4,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AI 영향으로 먹이 주기 행사가 중단되자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즘 20분의 1 수준인 300여 판으로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계란이 들어올 때마다 고객들 사이에 치열한 계란 확보 경쟁이 벌어집니다. AI 창궐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새. 과연 철새만이 AI의 주범일까? 천안시 광덕면에 자리한 소규모 방사형 양계 농가. 지난달 30일 자정, 천안시 부시장 등 공무원 50여 명이 양계 농가를 찾았습니다. 예방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무원의 말에 농장주 장 씨는 반발했지만 이날 결국 700여 마리의 닭은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강제 이행 조치가 있고 열흘 뒤 농장주를 직접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장 씨의 양계 농장. 700여 마리의 닭이 뛰놀던 농장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닭이 이제 뛰어놀고 여기에 한 마리가 살아 있어요. 한 마리 있네. 쟤는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구사일생으로. 그럼 아우슈비츠 살아남은 그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제는 평생 를 사실 살처분하게 되면 뭐 보상도 수십만씩 키우는 사람은 보상이라도 제대로 나오죠. 이거 뭐 저희처럼 방사정하는 천수 내외의 농가들은 보상도 사실은 뭐 거의 굉장히 얼마 안 되는 수준이고. 아산에 자리한 동물복지농장. 이곳은 이번 AI 사태의 직격탄을 피해갔습니다. 보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닭들.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거뜬히 이겨낼 것 같아 보이는데요.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이 닭과 오리의 면역력을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과 변이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닭이 건강해야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는 것. 이와 병행해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온전히 운영된다면 AI의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하는 부분, 살처분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사가 소관이에요. 이거는 인간하고 동물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감당을 하고, 또 하나 이제 가축위생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실험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AI에 대한 검사 영역을 하고 있고, 또 농림사무는 그건 통계를 내고 지자체에다가 얘기를 해서 어디 속도 설치해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부서에다 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부서 얘기는 전혀 몰라요. 이건 저쪽이다 얘기다. 이건 저쪽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통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여기에 집단이 생기면은 이 집중적으로 뭔가 그거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일상에서 접하는 고금리 대출 광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과거에는 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왔지만 지금은 인터넷, 문자, TV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그 위험성을 감추기 위해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에 비유하거나 드라마 기법을 차용해 흥미를 끄는 등 대부업 대출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한다. 급하니까 좀 편하게 택시 타는 정도의 일상의 사치처럼, 그래서 접근성을 굉장히 지금 이렇게 너무나 편리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대출을 받은 고객 중 94%가 30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정 최고 이율 27.9%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신용 평점에도 불이익이 따른다. 아주 쉽고 아주 빠른 달콤한 유혹. 고금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악순환의 시작인 것이다. 빚의 수렁에 빠진 고금리 채무자들. 그 사연은 다양하다. 불의의 사고, 학자금 대출, 부모의 실직 등 사연은 제각각이지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소갈이.
또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를 막으려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의 늪에 빠지게 된다. 지금 오신 분들이 보면 이제 그 사업 실패라든가 뭐 실직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 악화로 인해서 이제 소득 감소 이걸로 인해서 이제 좀 가계 수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연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고금리를 지금 빌려서 쓰다 보니까 이게 더 악화가 돼서 점점 이제 빚을 키워서 좀 한계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저희한테 와서 지금 채무 상담을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 상황, 또한 채무자들을 압박하는 가혹한 추심. 이렇게 고금리 대출의 유혹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 경비원의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엔 애환이 여전합니다. 네가 집중이냐? 좋은 말이야 네가 이게 좋은 월급 받는데 주인이 시키는데 가만히 가서 그러냐 말이야. 심한 경우 입주민의 도가 지나친 인격 모독도 감당해야 합니다. 경비원들을 어떤 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머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내 아파트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경비주에 뭐가 말이 많아 하면서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깨끗한 그런 정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될 공간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안항부인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자동 보안 시스템 도입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경비원의 자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연령제를 두니까 지금 뭐 65세면 다 경비원을 갈아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이 아파트는 한 70세까지 이게 좀 완만하게 봐주는 형편이고 보통 65세면 다 해고시키는 그런 데가 거의 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하죠.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격렬한 화염 속에서도 저의 귀를 지켜주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의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밤 9시 천안 풍세면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황급히 달려 도착한 곳은 철관을 제작하는 공장. 공장에 있던 기계 근처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에 먼저 내부를 확인합니다. 점점 불길이 거세지는 상황. 더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방관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불길에 맞서 무거운 호수를 손에 쥔 소방관은 불의 열기에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계단 위로 옮겨 붙은 불이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높이 때문에 소방수가 닿지 않는 상황. 치솟는 연기를 감수하며 불 앞으로 다가갑니다. 사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이나 물러설 일입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와야 하는 게 소방관의 임무. 불 앞에서 없던 용기도 만들어야 합니다. 한밤에 일어난 화재다 보니 불빛이 없으면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과 마주한 1분 1초가 참 길었던 오늘. 1시간 넘게 계속된 진화 작업도 끝이 났습니다. 화재 출동 갔다가 돌아올 때 끄고 들어오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밤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오면은 내가 이렇게 불 끄고 이렇게 살아서 어쨌든 왔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초임 때는. 그렇게 바람 맞으면서 오는 게 좋더라고요.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네. 잠깐 왔다 가는 건 하지 마. 나도 성질 있으니까. 아침부터 한방눈이 쏟아지던 날. 최혜숙 씨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노래교실을 찾았습니다. 박선녀님, 김태부님, 여기 경연.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성함. 예, 재밌게 보내세요. 예. 여기서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요. 노래로 만난 최윤혜 씨와의 인연도 7년째입니다. 괜찮아? 오늘 예, 괜찮아요. 어떻게 치료 받고 왔어? 예, 어제 받고, 예, 잘 받고. 선생님 보고 싶어서 얼른 달려왔어. 고마워. 이거 다 좀 잘하고. 잘생기고. 오늘도 화이팅! 사람들이 최혜숙 씨를 특별히 더 반기는 이유는 빠짐없이 출석했던 최혜숙 씨가 지난 2년간 노래교실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 2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 2차 추돌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했지만 이제는 보조기를 차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말
정말 많은 고비를 넘기신 우리 최혜수 우리 총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힘겨운 투병 생활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노래가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래 때문에 새로 태어난 정말로 운이 좋은 최혜숙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이 자리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19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을 정말 빈자리로 공석으로 놔뒀던 이유는 그거의 끈을 가지고 그 끈을 놓지 말고 정말로 기운내서 그 자리를 다시 돌아오라는 그것마저 내려놓게 되면 모든 삶의 끈을 내려놓을 것 같아서. 장례식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는 걸 보고 갓길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2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와 수술을 받았지만 다리를 포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모든 희망을 잃고 크나큰 좌절에 빠져 있을 때 TV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츰차츰 활력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끄는 힘이 있구나, 나를 끌어주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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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때는 사랑을 몰랐죠. 당신이 유로조차 받으려고만 했었던 날 그런 세월만 가죠. 어두운 밤에 지나가고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고마워요. 오랜 그 시간 끝없는 당신의 사랑 이제 다시 꿈을 노래로 감정을 쏟아내고 또 부르는 이의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는 감동의 순간. 듣고 있나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노래는 삶의 굴곡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잘했어요. 아이고 참.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성장이죠. 제가 8살 때 처음 글자를 읽었는데 그 이전에는 글자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으니까. 8살까지 뿌연 세상에서 살았던 소년. 병원을 찾아 비로소 또렷이 세상을 보게 됐지만 실명이 될 거란 진단도 함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무언가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다정한 느낌, 친절한 느낌, 또 상냥한 느낌. 근데 그게 향기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향기를 내뿜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때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했어요. 특수 제작된 안경을 써도 교정 시력은 겨우 0.1. 실명의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끝내 책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범대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악화된 시력과 함께 교사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 할 때 제가 약간 2, 3m 정도 이렇게 보던 눈이 자꾸 나빠져서 그때 이후로는 더 절망이 컸죠. 깊었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나는 꺾지 않았으니까 내 꿈과 희망을.
그런데 내 스스로 내 꿈과 희망을 접었을 때는 진짜 절망이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에게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대여점과 꽃집 등 여러 일을 전전하던 어느 날 포기했던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용기를 내 도전한 그는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선생님이 됐습니다. 세상은 아름답구나. 세상은 살만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꼭 살아내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 뭐 사춘기 시절 보낼 때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때 거의 실명하고 30대는 완전 실명하면서 그래도 저를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고 저의 인생을 듣고 그런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은 3학년 국어 수업, 문학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제 정시구 출발만 그전에 임시 정부였죠, 그죠? 오늘은 마찬가지로 1960년대 바로 조금 한 10년쯤 앞선 60년대를 배경으로 한 껍데기는 가라 볼 거예요. 240쪽 폈나요? 네, 잘했습니다. 준비. 껍데기는 가라. 시작.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와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봄나루에 그 아우성만 달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이 시에서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 크게. 무기는 가라. 좋아. 이야. 또 다른 사람. 껍데기는 가라 할 때 껍데기는 뭘까? 제목만 읽고도 이걸 알 수 있다면. 학생들 앞에 설 때마다 선생님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를 주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의미가 있고 현재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시력을 잃고 절망을 받지만 이젠 똑같은 눈으로 희망을 보는 선생님. 아이들 역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보길 바랍니다. 하나를 물어보면 10개든 20개든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교과서의 지식보다 더 큰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누군가 넌 왜 다르냐고, 왜 문제냐고 물어도 지지 않을 것. 장애가 있어도 처지가 어려워도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는 걸 말입니다. 진심은 통한다 했던가요? 이런 선생님의 마음을 학생들도 잘 압니다.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희망의 빛. 어둠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지금. 선생님은 이제 그 빛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창단 연습이 있는 수요일 오후. 집에선 막내딸로 어리광 부리는 데 익숙한 윤성 씨가 중창단 동생들에게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오늘도 12명의 단원들이 빠짐없이 모였는데요. 꿈꾸지 않으면으로 좀 목을 천천히 푼 다음에 버터플라이까지 가보자. 선생님 쳐다보고. 아이들 모두 손꼽아 기다리는 중창단 연습. 입도 못 대던 아이들이 지금은 노래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신만의 방 안에 갇혀있던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방문을 열고 나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으며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통의 장애를 가진 해밀 중창단 아이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될 거라 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해밀 중창단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더디면 조금 기다려주는 것, 좀 느린 친구가 있으면 지켜봐주고, 어려우면 다 같이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주는 것. 그렇게 해밀 중창단의 친구들은 진정한 우리가 되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려요. 맹물 위에 놀이구름 빛을 들이고 어느 작은 사골 소년의 예쁜 사랑 얘기. 우리 아이들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대부분의 모든 장애를 가진 어머님들이 그래요. 막 우세요. 우리 애들만 앞날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우세요. 근데 저희 해밀 중창단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좋아요. 사람들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 그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 이제 당당하게 무대에 오른 해밀 중창단의 꿈과 희망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팡 잡은 부득 꽃은 향 부르러 건너간다. 근그러지고 맵시 꽃에도 군 저 방자 세수꽃 발랑거리고 멍실인 저 방자 사황모 요지어는 변제전든 청조새 말자로고 눈치 있고 영리한 저 방자 쇳달벙치궁 조각 맵시 깨달아 쓰고 생초통어 흐접저고리 삼승바선윤 날씬해 수디비라고 엎들매고 청장 앞자락을 뒤로자 처잡아매 한 발 여기 놓고 또 한 발 저기 놓고 충충 중거리로 건너간다. 조약들 덜퍽 집어버들에 앉은 꾀꼬리 척쳐 호야 저 날려보고 장송가지 툭 꺾어 죽장 삼아서 자르르 끌어 이리저리 건너가 춘향 추천 얻은 곳에 바드드드득 달려들어 춘향을 부르내고 눈이 뜨게 안하였다. 춘향아 꽃이 피었네. 꼼꼼한 성격에 어릴 때부터 남다른 음감을 보였던 혜연이. 그래서일까요? 남들 앞에서 노래해도 긴장하는 법이 없어 타고난 무대 체질이란 말도 들었죠. 전국! 지난달엔 방송을 통해 전국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 실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뱃노래 불러주신 진혜연 나오세요. 그리고 혜연이는 생각지도 못한 큰 상까지 받았습니다. 네. 조금 떨렸어요, 보통 때보다. 잘하는 사람들 많아서 못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인기상 같은 것만 탈 줄 알았는데 우수상 타서 좋았어요. 첨단어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오면서 울어물 리 없지만은 저는 놀고도 싶은데 판소리나 국악 같은 게 더 좋아서 춘향 가도 좋고 흥부 가도 좋고 심청 가도 좋아요. 애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겠다 이래요. 나는 절대로 포기 안 하지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어요. 사각의 링,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 여기에 도전장을 낸 32살의 당찬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오직 하나, 권투 세계 챔피언. 지금 현재는 동양 챔피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으니까 세계 챔피언 도전하는 거. 우선 거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도 내일도 승리를 향해 쉬지 않고 달리는 대전 출신 여성 프로복서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옥 훈련이라 불리는 공포의 스파링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프로복서라지만 남자는 버거운 상대인데요. 더구나 변관장은 은혜 씨보다 체중이 20kg이 더 나가는 강펀치의 소유자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여자 선수들은 2분씩 10라운드를 뛰게 되는데 변관장은 연습 때 3분씩 10라운드를 뛰게 합니다. 휴식도 단 1분. 여자라고 절대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질세라 무섭게 몰아붙이는 이은혜 선수. 상대의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는 강한 투지가 최대 강점입니다. 6라운드가 끝나자 헤드기어까지 벗고 나선 변교선 관장. 이제 더 강력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라는데요. 눈앞에 별이 보일지라도 정신을 차려야만 살아남는 게임. 치열한 난타전에 코피까지 흘렸지만 이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 10라운드를 향해 스파링은 계속됩니다. 변교선 관장은 링 위에서만큼은 가장 혹독한 스파링 상대입니다. 이은혜 선수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죠. 드디어 시작된 경기. 이은혜 선수가 먼저 기습 공격에 들어갑니다. 공격이 성공하자 코치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경기 초반은 신경전이었다면 중반이 되자 서로의 얼굴과 복부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손에 땀을 주는 경기. 뜻밖에도 이은혜 선수의 가족들도 응원을 와줬습니다. 역시나 딸의 경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어머니. 가족들의 응원을 알고 있는지 더욱 경기에 집중하는 이은혜 선수. 강한 주먹으로 상대를 쓰러뜨립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허은영 선수. 더욱 기세를 몰아 강펀치를 날립니다. 이제 이은혜 선수가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경기장을 찾은 복싱 팬들의 열띤 응원도 점점 뜨거워집니다. 지켜보는 가족들도 흥분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안 흔들 거야? 안 흔들 때가 허은영 선수 조금 힘겨운 모습인데요. 경기는 어느덧 7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중력은 떨어지기 마련. 이제는 정신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공격을 하던 이은혜 선수의 주먹이 허은영 선수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은혜 선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웃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비록 작은 마음, 작은 행동에 불과했던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감동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시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KBS 대전방송총국에서는 2017년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부터는 시사기획 현장 속으로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하게 우리 지역사회 곳곳의 현안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 다큐 현장 속으로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